안녕하세요. 세포언니 행복한 가의 대표 한지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성중독 또는 성기능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중독의 기반은 불안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불안이라는 것은 인간은 불안을 항상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 기본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것도 함께 공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생명을 유지하는 감정이고 정서이기도 하죠. 근데 이 불안이 너무 높을 때 결핍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불안이 높을 때 본인이 생존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의미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몰두할 것들을 찾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불안과 연결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불안의 감소를 함으로 해서 내가 생존할 가치가 있고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의 감소를 위해서 어딘가에 중독되고 어딘가에 골몰하고 노력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성으로 빠져들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중독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 그럼 어디까지가 성중독이고 어디까지는 성중독이 아니야? 라는 고민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나치게 내 일상의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성에 골몰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중독이고, 내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행위라면 성중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데, 그럼 일상생활의 지장이라는 것이 어디까지일까가 또 그 판단 기준이 또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내 삶의 영위에 나가는 데 있어서 내 일상생활에 장애를 불러온다. 매일매일 출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출근을 못 한다든지, 잠을 자야 되는 사람이 잠을 못 잔다든지 몇 날 며칠 이런 식으로 생활의 리듬을 깨지는 정도의 행위는 중독 증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게임 페인 또는 알코올홀릭 이런 분들 얘기 들으면은 그분들은 생활을 다 전폐하고 술을 드시거나 또는 생활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게임에만 매여 있거나 직업적인 것을 빼고요, 자신의 일상을 모두 포기하고 그것에 몰두해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기간이 너무 길거나 이럴 땐 중독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이 일반 사회적인 개념에서 마약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일상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처럼 중독이라는 것은 내 일상의 삶을 파괴할 때 중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중독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이게 과연 나을 수 있냐라는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성중독뿐이 아니라 성기능 장애는 많은 분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불감증이라든지 아니면 성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든지, 남성이 성에 대해 흥미를 잃었다든지, 또는 지루라든지 조루라든지 성감에 대한 저하, 성교통 이런 것들은 모두 성기능 장애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성중독도 함께 포함된다 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기능 장애는 모두 일상생활에 불편을 가져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성중독 또한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중독이 가장 위험한 것은 내가 성관계를 가져야 되는 대상 외에, 아내나 남편 외에 제3의 인물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고 또 그 파트너를 계속 바꿔가는 형식의 중독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뒤흔든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이처럼 성중독은 가정에 많은 피해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는 중독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중독을 겪게 되면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트너를 계속 바꾸고 싶거나 더 과학적인 성행위를 하고 싶거나, 그러다 보면은 내 아내와 남편과 즐길 수 없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제 삶의 인물을 찾게 되고 외도를 하게 되고 바람을 피게 되죠. 아니면 성매매를 한다든가 원나잇을 한다든가, 이처럼 일상생활을 깨트리는,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는 일이 벌어지고, 가정의 평화가 깨지면 정상적으로 그 성중독에 매여서 일을 못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성중독을 치료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일단 검사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결핍이, 어떤 불안이 그 사람을 성중독으로 하여금 나오지 못하게 하는지 검사를 실시한 후에는 약물 치료, 상담 치료가 함께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깊은 기저에 있는 불안이 이런 중독 증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성욕에 대한 감퇴를 가져와야 될 필요도 있고, 트라우마 치료 또는 그 사람 불안, 충동 조절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기저부터 뿌리 깊게 치료를 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 가지 전제가 붙습니다. 그 성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이 내가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내가 내 삶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함께 동반돼야 된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의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타인이 아무리 그 사람에게 성중독 치료를 권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면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의 의지가 첫 번째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응원해 주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마음 먹고 치료를 시작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어떤 격려, 지지, 응원, 지속적인 반응,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만히 믿고 지켜봐 주는 것,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심리적인 지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성중독이 있었던 내담자 중에 한 분이 심리검사를 실시해 보니 불안과 공포, 충동 조절이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었어요.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정도의 수치였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기저를 알아보니 어렸을 때 엄마가 3살 때 아이를 두고 나가서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11살 때쯤 돌아가셨고, 내 옆에서 누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유기불안을 끝없이 시달리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성관계를 맺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시기도 하고, 성관계를 맺은 대상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도 있고, 근데 그것이 오래 가지는 못하고 이 사람이 떠나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나버려야 하는, 그래야 불안을 또 감소시키는 또 그런 정서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관계 맺고 있는 아내와의 관계가 견고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드리고, 트라우마 치료를 통해서 한 6개월여 지나고 나서는 이제 두 분이 화합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치료 예후가 굉장히 좋았던 분으로 셋째까지 낳고, 그때는 아이가 둘만 있었거든요. 셋째까지 낳고 아내분과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인사도 전해주시고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성중독은 여러분 기준이 아주 명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내 일상에 지장을 주고 있고, 일상에 지장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내 가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 지금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말고, 내 배우자를 또 포기하지 말고, 내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치료의 길로 들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들은 남자의 플러팅에 약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이죠. 여성에게 어필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적극적인 플러팅입니다. 예전에 제가 실험을 봤다는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8명의 사진을 가지고 관상쟁이 분들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누가 바람둥이인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말 잘생긴 2명은 바람둥이가 아니고 외모가 별로 괜찮지 않은 2분이 굉장한 바람둥이였어요. 근데 이분들의 성공 비결은 마음에 드는 여자 족족 플러팅을 한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고, 예쁘다고 말하고, 적극적인 대시를 한다는 거죠. 여자를 유혹하는 첫 번째 방법은 적극적인 대시입니다. 나한테 대시를 해온다는 것은 나의 가치를 인정해준다라는 느낌이 들고, 나의 미모를 칭찬해주는 그에게 왠지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남성분들은 날 보고 웃는 여자는 다 예쁘다, 처음 본 여자가 제일 예쁘다 라고 말하지만, 여성분들은 익숙함에 끌립니다. 자주 빈번하게 내 눈에 공개되는 사람을, 내 눈에 비치는 사람을 더 좋아하게 돼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거는 노출 효과라고 해서요, 자주 노출을 시킴으로 해서 눈에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편안해지는 효과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다면 적극적인 대시와 적극적인 본인의 노출을 감행하는 것이 여성을 유혹하는 첫 번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칭찬을 하는 사람에게 약합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미모를 찬사받기를 원하고 추앙받기를 원하는 그 드라마 대사처럼 날 추앙해줘요 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그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괜찮다고 평가받고 있음에 약함, 그것이 여성들의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외모를 내가 스스로 칭찬하는 것보다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칭찬이 더 행복하잖아요. 그것이 이성이라면 저 사람의 호감이 드러내는 또 다른 칭찬 자체가 플러팅인 여성들의 심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널 좋아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회사에서 네가 제일 이쁜 것 같아 라는 말 한마디가 고백과 플러팅과 칭찬,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통하지 않았다 그럼 다음에 또 하시면 돼요. 왜 날 제일 예쁘다고 하는지 여성분들은 알거든요. 내가 꼭 호감이 있어서가 아니어도 그 여성에게 예쁘다고 칭찬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또 좋은 일 아닙니까? 그죠? 또 하나의 나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할수록 남성분들의 인기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성분들은 또 물욕이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남성분들이 싫어하는 김치녀, 그래서 뭐 비싼 걸 바라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나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 물질로 드러날 때 효과가 높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비싼 명품을 갖다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는 길에 네가 머리에 항상 꽂던 핀이 생각나서 핀을 하나 사왔어. 아니면 네가 머리 묶는 걸 좋아하니까 머리 고무줄을 보니 네 생각이 나서 몇 개를 사왔어. 2,000원, 3,000원이면 되는 그 선물에도 여성분들은 고백받는 것처럼 아무리 비싼 백보다 썸 타는 그 남자에게 받는 머리 고무줄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여성분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평상시에 너의 모습에 관심이 있었고 그 모습에 신경 쓰고 있어 라는 것이 작은 물질로 드러날 때 고백의 효과나 플러팅의 효과는 10배, 100배가 됩니다. 많은 남자들이 공감하는 것 같은데 네. 시작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 첫 발을 내딛기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고 나서 명분도 없고 뭐도 없고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 명분 만들면 된다. 그렇지. 그래서 명분을 만들어야죠. 명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명분을 만들 때 굳이 어찌어찌 해야 한다라기 어떤 명확한 명분보다는 날씨가 좋을 때는 날씨가 좋아서 인사 한번 드렸어요 라든지 무조건적인 명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잘 지내요? 라든지 예전에 나눴던 얘기들 중에 만약에 예전에 영화 얘기를 나눈 게 있는데 영화 포스터가 보인다든지 했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명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나눴던 영화가 나왔다나 봐요 라든지 아니면 그 영화를 제가 다시 봤는데 다시 봐도 재밌더라고요. 그때 얘기 나눴던 게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내가 마음에 있는 남자가 아닐 때 무조건적인 연락을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녀가 정말 꾸준하게 내 마음에 있다면 그녀의 생일이든 아니면 뭐 날씨가 좋든 커피 쿠폰 하나 정도 보내주면 그냥 인사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여성분들이 그 남성에게 호감을 갖는다라는 거죠. 물질적인 부분을 떼놓고는 사실 여성을 향한 명분과 플러팅을 아주 짙게 만들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커피 쿠폰이 돈이 들어서가 아니라 이것도 사실은 나를 생각해 준다는 어떤 표현이 말이 아니고 행동에 묻어나는 거기 때문에 작은 몇천 원짜리 커피 쿠폰만으로도 명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용기 없는 자는 미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정도 마음보 갖고는 그녀를 얻을 수 없죠. 티가 나도 까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한번 도전해보겠다. 근데 내가 좋아한다는 느낌을 주는데 아프게 까이고 싶지 않은 용기 없음이 그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없애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나지 않게 플러팅을 하고 싶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칭찬의 기법이 가장 좋습니다. 너 참 예뻐 라는 말,
플러팅 같지만 예쁘다는 진실을 말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말을 해주면 여성분이 남성에게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데이트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대화가 이어짐으로 해서 만날 기회는 갖게 될 겁니다. 보이지 않는 친데레라고 하죠. 나한테 왠지 불친절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챙겨주는 것들 있잖아요. 커피를 시키는데 내 취향을 기억하고 있다든지, 나는 원래 라떼만 마시는데 아를 통일해 했는데 누구시는 라떼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해 준다든지, 평상시에 내 모습에 항상 관심이 있고 나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용기 있게 해주는 모습에 여성들은 설레는 것 같습니다. 여자를 유혹하는 방법은요, 적극적인 대시, 그리고 칭찬, 평상시에 관심이 있는 듯한 태도, 진정한 관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려면 진정한 관심 없이는 그녀를 내 것으로 만들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지속적인 관심으로 관계를 이어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사랑이 항상 결실을 맺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여성이 있으신가요? 일단 적극적인 칭찬을 시작해 보시죠.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 바람 피고 있지 않는데 안에 사랑스러워 이런 느낌 드실 것 같아요. 이 여자 왜 나같이 시원찮지 않은 남자랑 사는데도 바람도 안 피고 착할까, 이런 감사의 마음이 들기도 할 거고, 바람 피는 아내가 계신 분들은 내 아내는 왜 바람을 폈을까 라는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내 아내가 절대 바람 피는 것이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쩔 때 여자는 절대 바람 피지 않을까, 어떤 결혼 생활을 할 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논문이 있어요. 남편과의 성관계에서 만족을 하는 여성은 절대로 바람피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 여자들은 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성관계에 만족하면 바람을 피지 않는다고 말하지?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성들이 성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예로 내가 사랑하지 않는 남자하고의 성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하고 계속해서 성관계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 내 아내는 성을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우울증이거나 우울증으로 인한 불감증이거나 아니면 남편에게 정서적인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느껴서 남편과 사랑을 나누고 싶지 않을 때 남편과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은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이거를 성을 싫어해서 그래,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니야 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내분들이 실제로 난 남편이 싫진 않아, 근데 성관계는 하고 싶지 않아, 이런 경우는 아내분의 문제일 수 있어요. 아내분의 불감증, 또 우울증, 정서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는 그런 외로움, 이런 정서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성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나의 욕구를 알아채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더 크다라는 거죠. 이 주장이 정말 맞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많은 분들의 임상 사례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이고, 저 또한 우울증이 있고 우울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감증 또는 외로움, 정서적인 결핍, 고립 때문에 그것이 내가 내 남편을 대하는 정서가, 태도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례들을 또 상담을 하면서 보다 보니 명확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죠. 여성분들은 내 남편을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때, 그 만족감을 통한 성관계에서 남편도 좋고 나도 오르감을 충분히 느낄 때는 절대적으로 다른 남자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행여 유혹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쉽게 그 사람한테 자신을 허락하지도 않아요. 아내한테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돈이면 돼 라고 생각하는 남편분들이 되게 많아요. 넌 내가 돈 버는 기계로 보이냐? 이러면서 화를 내거나, 나 쟤는 돈만 갖다 주면 되는 여자야, 이렇게 아내를 혹시 보고 있다면 두 분 사이에는 반드시 지금 정서적인 그리고 진짜 깊은 섹스리스라는 문제가 함께 공존해 있을 거라고 저는 단연코 확신합니다. 아내하고의 정서적인 화합과 육체적인 화합을 게을리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제 아내분이 남편분과 7년, 8년 동안 관계를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안으로 상담을 들어가다 보면 아내는 남편한테 상처받았던 깊이 있는 정서적인 이유가 항상 있었어요.
그냥 이게 괜찮기 때문에 괜찮은 아내나 남편은 없었다는 거죠. 왜 안 하냐? 집에 애들이 있어서. 그럼 애들 없는 바깥으로 가세요. 애들을 친척집에 하루라도 보내세요. 시간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시간이 나야 하는 거야 라는 개념을 탈피하시고 내가 시간을 어떻게든 내서 부부관계에 충실해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남성과 여성으로서,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 바라보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그냥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만 있으면 되냐? 아니죠. 내가 그렇게 보이기 위한 노력도 하셔야 되겠죠. 외적인 노력, 정신적인 노력, 환경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정서적인 노력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함께 있어야 그런 것들을 노력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 전에 연애할 때 결혼 생각해서 우리 맨날 함께 할 수 있고 진짜 꿈 같을 거야. 아침에 눈 뜰 때 네가 누워있다니 상상할 수 없어. 이런 말 달콤한 말 해놓고 깨면은 A씨 딴 데 가서 A씨 결혼하지 마 이렇게 하고 지내야 되는 게 결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려면 정말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항상 지속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나치게 일상이 되게 만들지 마세요, 둘의 관계를. 그래야 여러분들이 화합할 수 있고 마주볼 수 있고 나눌 대화가 있고 흥미롭고 재미있고 행복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자가 거부를 하는 경우는 그래도 좀 달래기도 하고 어떻게 자극적으로 가기도 하고 이러면 되는데 남성분들이 거부하는 케이스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남성분들이 거부할 때 참 힘들어요. 나는 그냥 기부전이야. 안 돼. 발견 안 되는데 어떻게 지금 이 나이에 뭘 하고 살아? 알고 보면 다 딴 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나를 지나치게 거부할 때 정말 무성욕자가 아니고서는 바람이 나 있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은 아닌 거예요. 남성들이 안 하고자 할 때는 분명히 바람이 나 있는 케이스가 9, 아닌 케이스가 1일 거예요. 바람이 나 있지도 않는데 아닌 케이스는 건강의 문제든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든가 아니면 정말 아내가 미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자가 없더라도 아내를 기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왜? 뭔가 화난 게 있어서. 이런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풀어주지 않으면 바람이 나 있는 걸 잡거나 날 미워하는 이유를 찾거나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를 찾거나 그게 아니고서는 해결되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성들이 바람을 필 때는요, 정서적인 고립감이 심할 때예요. 그래서 그게 정서적인 고립감은 남편으로 하여금 성적인 관계에서도 만족을 가져오지 못해요. 정서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이 성적인 게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의 정서적인 부분을 알아주고 시간을 많이 내주고 나한테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현해주는 사람을 찾게 돼 있고 그런 사람이 딱 그물을 던지거나 낚싯줄을 걸면은 나도 걸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여성분들이 우울할 때 바람이 가장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속적으로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표현을 해주는데 그 관심의 표현이 지나쳐 그럴 만큼을 원해요. 아내들은 막 괴롭히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섬세하게 너한테 신경 쓰고 있어. 밥은 먹었는지 그 밥이 맛있었는지 친구들을 만났다면 친구들 만나서 기분이 어땠고 너는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원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제가 말한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뭐 하고 있어? 라든지 밥은 먹었어? 라는 가벼운 인사 정도가 아내의 바람을 그래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보고 말씀하세요. 지금 해보기도 전에 안 바뀔 것 같아 하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부부관계에서 더욱더 즐겁게 부부관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정서적으로 유머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면 아내분은 분명히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릴 겁니다. 바라본다는 거죠, 남편을. 남편을 바라보고 행복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요. 두려움이 있거든 그 두려움으로 뛰어드세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느낄 거고 그리고 아내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다 보면 변화되는 아내를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감히 약속드리죠.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